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와 경제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연초에는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많이 준 상황이죠. 저도 올해 초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고 그랬습니다만 이와는 지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연초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금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확전 양상이라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부터 살펴보죠.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우선 6월부터는 무조건 금리를 내릴 것이다. 혹시 3월에도 뭐 이런 게 연초의 기대감이었죠. 지금은 6월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하반기나 돼야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세 차례 올해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것도 무리 아니냐 하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게, 더 적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하는 전망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금리 인하 전망, 특히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이 퇴색한 건 미국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연초만 해도 해가 바뀌면 원래 여러 가지 품목의 가격이 뛰기 때문에 이른바 연초 효과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에 크게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만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황을 보니까 심상치 않다는 게 좀 드러났습니다. 경제 전문가 예측을 전부 넘어섰는데 전문가들 예상치를 먼저 살펴보면 연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4% 정도, 에너지와 농식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한 0.3% 정도를 예상했는데 3월 CPI가 각각 3.5 그리고 0.4니까 이게 살짝 전문가 예상치보다 높았던 거죠. 특히 이 숫자가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는 게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 우려가 다시 제기됐고 금리 인하가 하반기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 된 겁니다. 다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때문에 제기됐던 우려는 이 CPI 발표 직후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고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다소 진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PPI 경우는 2.1, 근원 PPI 경우는 0.3이었는데 전문가 예상은 사실 2.2와 0.4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전문가 예상보다 이 경우는 오히려 낮았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도 이에 맞춰서 반응을 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도매 물가와 소매 물가의 상관관계입니다. 당연히 시차를 두고 도매 물가는 소매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도매가 먼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진정되는 국면인 것은 분명하다.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인 것은 확실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나는데 뭐 어떤 수치가 발표돼도 늘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은 mixed blessing, 뒤섞인 축복 이렇게 보는데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국면이 한참 이어지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둬야 될 건 이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그것도 대규모로 올 거라고 예측했던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예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정했던 시나리오는 1970년대 공포를 되살리는 거였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걸 잡기 위해서 대규모 금리 인상을 했더니 80년부터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이런 거였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의 경제는 예상외로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때 가장 비슷했던 과거의 전례를 찾아보면 저는 1945년 종전 직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쟁이 끝났는데 물가가 많이 뛰었어요. 이유는 자세히 살펴보면 전시체제로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민간 수요가 폭발하는데 전시체제가 이에 발맞춰서 전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달렸고
인플레이션이 일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판명이 나면서 경제는 소프트 랜딩했고 장기 호황이 이어졌는데 지금 미국 경제는 1970년대가 아니라 1945년 이후를 닮았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인 건 분명한데 연준은 이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의 경험 때문입니다. 당시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는 가장 유명한 폴 볼커 의장이 과격한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았는데 물가를 잡았다 싶으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금리를 다시 낮추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물가가 다시 들썩이니까 금리를 다시 인상했던 예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걸 가장 연준은 두려워합니다. 망신살이 뻗치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지만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 이런 신호가 등장하기만 하면 금리 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물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주거비하고 유류비 정도인데요. 주거비는 좀처럼 미국에서 잘 잡히질 않고 있고 유류비는 뭐 아시는 것처럼 중동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결론, 미국 물가는 생각보다는 잘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국면인 것, 이건 확실하다. 따라서 6월 금리 인하 전망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변수는 기름값과 중동 사태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